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비교 분석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명식을 해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 수강생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전문 용어가 들어간다기나 운세 분석에서 상당히 이제 이 명식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어떤 사주 혹은 저는 심리 사주를 강의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 두 분을 부녀지간이니까 두 사람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 어떤 이 사건 때문에 흔히 이제 사주란 얘기라 뭐 샤머니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옵니다. TV에서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좀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샤머니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명리 자체도 마치 샤머니즘 일부가 아닌가 이런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란 얘기가 뉴스라든지 아니면 뭐 해설하는 토론 시간에 희화화돼서 나온다거나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이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좀 때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인들한테 이 사주의 허와 실, 그 점을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영상에는 때로는 자기들하고 안 맞는 이론을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 역술인들이나 또 명리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일정 부분에 좀 항의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사주란 무엇인가를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은요, 이 사주가 뭐냐면은 사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심지어 뭐죠? 어떤 패널이 그렇더라고요. 토론 시간에 장차관들도 사주 보러 간다. 그치?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샤머니즘 얘기 나오면 다 도망갑니다. 사주는 샤머니즘 아니고요. 근데 샤머니즘 화는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치? 그 뭐냐면은 기흉화복이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샤머니즘과의 그 경계선이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샤머니즘하고 구분되는 점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 사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한테 물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뭐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샤머니즘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데 사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죠? 그게 뭐냐면은 유전인자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 사람이 타고난 유전인자. 두 번째는 뭐죠? 환경입니다. 교육이거든요. 교육. 어떤 교육을 받았냐. 또 아니면은 살아오면서 뭐죠? 어떤 사건을 겪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빼놓고 그냥 단순하게 사주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면은 저는 샤머니즘 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그 사람의 신체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주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생년월 시가 똑같은 분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다 돌아가셨겠지만은 근데 아직 65세니까 이분이 양력으로 1952년 2월 2일 축시생
그런 분들이 아직 아마 살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과연 제왕사주를 할 수도 없고요. 흔히 말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왕적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겪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겪지 않지만은 지금 올해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사주가 좀 재밌게 좀 설명해 보자. 사주란 것이 저는 우리 명리를 공부하니까 명리를 좀 음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간으로 제가 잡아봤습니다. 재밌다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신체적 유전인자가 유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사주를 보면은 상당한 부분 이쪽 부분에서 유전적 요소도 있다. 또 그 다음에 이 박정희 대통령 명식을 올렸지만은 우리는 유경수 여사 명식을 올리지 않습니다. 않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 추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며칠 전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 시사 저널에.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집이 세가지고 5천만이 다 하야해라 해도 뭐죠? 안 할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누굴 닮았냐 물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닮았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닮지 않았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상당히 마음이 여린 분이다. 누굴 닮았냐 그러니까 유영수 여사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을 가장 잘 아는 분이죠. 그분이 잘 아는 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가까이 있어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구나. 오해된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은 이렇게 늘상 알고 있었는데 제가 명식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풀어놓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하고 내가 있어 왔던 일을 필름을 돌려보면은 맞아. 이런 것이 있었네. 저런 것을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태어난 날이 토거든요. 토는 특성이 중립적이고 무던하고, 그지? 그런 특성을 가져요. 산 같다 그러죠. 산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크게 변화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힘이 있으려 그러면은 옆에서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요 두 개가 토예요. 토지만은 같은 토인데 실제로 토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치? 왜냐하면은 이 축월이잖아. 축월은 뭐죠? 겨울의 끝자락이에요. 습하죠. 그지? 그래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축토는. 그렇다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사주는 실제로 뭐죠? 기가 약해요. 기가 약한 분이에요. 약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뭐죠? 우리가 명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 경신일주는 대단히 강해요. 상당히 강합니다. 또 경신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정주영 명예회장이 경신일주입니다. 주변에 또 명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경신일주를 보면은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왜 김 전 총리가 약하다고 그랬을까? 제가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닮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두 사람 다 상당히 고집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근데 이분은 고집 없다고 그랬거든요. 반대로 보신 거죠. 그럼 왜 반대로 봤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게 있죠. 우리는 항상 뭐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종종. 이중적이죠. 또 우리는 뭐죠? 이런 얘기도 하죠.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러니까 아주 약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한 척 하는 거죠. 왜? 약하니까.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분이에요. 반면에 이분은 강한데 왜 그럼 약하다고 했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풀죠. 첫째 뭐냐면 이분은 이 경신일주가 대단히 강한데 이거는 흔히 비견이라 그래가지고 강한 추진력인데 여기 있는 신금이라는 글자는 요 신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요 전문 용어로 급제라고 해요. 급제의 특성은 뭐죠? 양면성을 가지고 모든 게 양면성이 있지만은 경쟁심이라는 면도 있지만은 타협이라는 면도 있습니다. 이 비견이라는 특성은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아주 약한 사람은 타협이 아니고 이 급제가 경쟁심으로 나타나고요. 기가 센 사람은 타협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워낙 강하니까 한 번쯤 물러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급제 성향 때문에 옛날에 뭐죠? 큰 일을 도모하려고 그러다가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지?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지 않겠나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뭐냐면은 이 정자죠. 이 화거든요. 이 화는요. 어떤 특성을 가진가 하면은 열기예요. 음화니까. 열기는 배려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성분. 그 배려하는 성분이 뜨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뭐죠? 상대를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어떨 때 공격합니까? 화가 났거나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 되돌려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기가 되게 강해요. 화기는 또 따뜻한 면도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자는요. 내면에 병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양화인데요. 이거는 뭐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뭔가 항상 뭐죠?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생각을 하는 거죠. 옳은 일일까? 고민을 하겠죠. 내면에. 이거는 위에 천간이니까. 그런 특성 가지죠. 이런 특성 때문에 이분이 머뭇거리지 않았나. 근데 한번 출발하면은 상당히 강하게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뭐죠? 집중력이 대단히 강해요. 식신이라는 거죠. 때로는 집착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월주에 있다면 월에 이건 월이지 않습니까? 월에 있으면은 월에 식신이라는 게 있으면은 상당히 도전적이에요. 여기 나면은 이 자리가 월이라는 자리가 사회성을 의미하거든요. 사회는 관이에요. 관자리.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도전적 생각이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을 많이 했다는 소리를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 자리가 받아들이는 자리거든요. 수용의 자리인데 여기가 전문용어로 우리는 편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편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생각하는 구조인데 어떤 생각이냐? 항상 이면을 생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면. 속성. 즉 다시 말하면은 남이 얘기를 하면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속에는 뭘 생각하고 있을까? 무슨 생각을 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런 그죠? 제가 상담할 때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문과 의심 이 많은 수용 태도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편인이라는 특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뭐냐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면은 예사로 들어요. 그냥 흘려들어요. 듣기는 들어도. 딴 생각해버려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상당한 촉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편인이라는 부분을 밑에서 보죠. 이렇게 극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 상당히 뭐냐면은 이것이 예민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히 강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지? 주변에서 얘기하면은 일단 의심을 하고 듣거나 또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한 발 물러서는 특성이 있으니까 주저주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사람 마음이 여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특성이죠. 반면에 뭐냐면 이분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는 기능이 없어요. 받아들이는 게 수용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마치 고집이 세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없는 분들은 자기가 뭐죠? 자기가 생각한 걸 그냥 믿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 그 남들이 내 얘기할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남들이 날 욕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그 별로 개의치 않아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면 뭐죠? 잘 안 듣죠. 이분은 정말 기가 세고 강한 사람인데 타협을 하는 성향이 있으니까 한 발 물러서 보이고, 이분은 아주 기가 약한데, 그지? 기가 약한데 이 수용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표현공이에요. 이게 첫인상 같아요. 그래서 부녀지간에 닮았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뭐냐면 여기가 표현자리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게 금인데요. 차돌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 또박또박해요. 여기에 힘자가 있는 분들을 주변에 한번 보시면은, 명리하시는 분들이 이거 보신다면은 항상 말씨가 뭐죠? 쟤처럼 버벅대지 않고 또박또박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죠. 그런 특성. 이것도 보면 재밌는 부분이죠. 이분은 받아들이면 산처럼 무던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서도 뭐죠? 속으로는 계산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 할까? 그런 특성. 이 사람은 뭐죠? 잘 받아들입니다. 어떤 거요? 이 기능이 없으니까 이걸로 받아들이는데 자기한테 귀에 맞는 소리만 착 달라붙습니다. 귀에 맞지 않으면 안 듣죠. 이것도 참 재밌죠. 자, 그러면은 표현하는 부분이 두 분이 닮았다는 얘기죠. 닮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닮았습니까? 이 부분을 정관이라 그러고 이걸 편관이라 그러죠. 이 부분을 정관이라 그러고 편관이라는 거죠. 이게 닮았어요. 자, 이게 있는 분들은 내가 남들이 하기 싫어도 내가 해야지 뭐 하는 의무감이 대단히 강해요. 의무감. 그죠? 자기의 지금 주어진 일에 대한 의무감. 그게 꼭 이 의무감이란 것이 아닌데 이렇게 반론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죠? 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누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을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평정심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반박근혜지만은 이거 할 때만큼은 이분에 대해서 뭐죠? 나쁜 쪽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소신이죠. 그러면 이 의무감이란 것이 꼭 좋게 설명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지? 이분은 나는 그게 내 의무감이라 생각한다면 틀린 것도 의무감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 지금 지지율이 5%밖에 안 되죠. 또 옛날부터 진보를 하신 분들은 뭐죠?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무슨 민족을 위해서 한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지?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아마 5.16 하기 전에, 쿠데타 하기 전에 뭐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근데 내한테 주어진 게 현재 군인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망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왜냐?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죠? 우리 학교다닐 때 배운 거와, 저는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존경했던 분이죠.
뭐 세뇌가 된지 몰라도 크면서 제가 바뀌었죠. 제가 군대 가면서 바뀌었죠. 자, 이분도 마찬가지 그죠? 이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근데 우리는 추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자, 조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분의 명식을 가지고 두 분의 명식을 가지고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도 조금은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점. 그렇지 않습니까? 명리 공부하신 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뭐냐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은 뭐죠? 화기가 대단히 강해요. 그죠? 청간지제다 화기가 강해요. 여기 보면은 화기가 없어요. 여기 속에 뭐죠? 화기가 있는데 근데 아직 이거 인월이란 인목이란 것은 인월인데 아직 뭐죠? 추운 외형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없는 것도 낫겠지만은 그러면은 여기는 화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자, 화기는 어떤 의미를 할까요? 화는 우리가 화났다 이런 뭐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그 다음에 얼굴이 확 달아오르죠. 예, 불처럼.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기가 있는 사람은 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혈질이 될 수가 있죠. 화가 나면 막 불 같은 화를 내죠. 불 같은 화를 내죠. 그럼 두 분이 그건 안 닮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이분은 화가 나면 불 같은 화를 낼 거예요. 제가 보진 못했지만. 근데 이분은 화가 나도 뭐죠? 불 같은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화기가 없으니까. 안 닮은 거예요. 또 이 화기라는 게 재밌어요. 화기가 없는 남녀들은요, 이성에 대한 그지? 감정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한번 잠깐 그런 내용을 설명했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화기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이성에 대한 감정이 떨어진다겠죠. 반대로 화기가 강하면은 상당히 강해요. 이성에 대한 충동력 욕구가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아, 박정희 대통령 명식을 보면서 화기가 대단히 강하니까 여자들을 좋아했나? 이 생각도 해보죠. 근데 그러면 또 반론을 제기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아는 명식은 이놈아 화가 엄청 많은데 별론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가 많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화기란 놈은 언제 폭발합니까? 압축이 돼 있어야 폭발하죠. 압축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폭탄이 어떤 겁니까? 화약을 탁 뭉쳐가지고 압축을 시켜놨다가 뭐죠? 뻥 터뜨리니까 강력한 폭발을 내죠. 마찬가지예요. 수기, 금수, 차가운 기운이 화기를 누르고 있을 때 이게 폭발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화기를 수로 눌러주지 않으면 그냥 평소에 뭐죠? 다 발산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압축됐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기운이 안 생기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렇게 화기가 강한데 딸은 왜 화기가 없을까? 이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뭐죠? 유경수에서 엄마가 화기가 없는 사람일 수 있다. 화기가 없은 사람들은 주로 상당히 좋게 보면 이성적이고 좀 안 좋게 보면 너무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의 명식이 사주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정확하지는 모르지만은 박근영 씨 명식을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화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 아버지 닮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상당히 뭐죠? 적극적이고 성격이 그렇답니다.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죠? 서로 닮은 부분과 안 닮은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이 명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사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을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다음에 할 수 있을까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분은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정신. 그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이 부분에 있어요. 타협하는 부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이번 대통령 하면은 물론 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찰나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셨죠. 어떤 분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뭐죠?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죠. 근데 또 안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옆에서 지켜보신 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니까 그분들이 만일 이 동영상을 본다면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꼼꼼한 부분이 없어요. 그죠? 이분은 스케일이 커요. 박정희 대통령은 스케일이 큰데 이분은 요것 때문에 뭐죠? 아주 정밀해요. 꼼꼼하고 정밀해요. 그죠? 여기는 시원시원하죠. 아니면 뭐죠? 확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뭐냐면은 통 크게 뭐죠? 야당 대표들하고도 만날 수도 있고, 그죠? 거기 가서 뭐죠? 뭐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사소한 계산을 잘 안 따지죠. 근데 이분은 오만 거 다 따지죠. 정밀하니까. 이게 전혀 달라요. 그 다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떨까요? 이분 어머니는 상당히 꼼꼼했을 것이다. 왜? 이렇게 꼼꼼한 면이 없는 부모한테 양쪽 다 합다면은 거짓 이렇게 날 확률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닮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달라요, 두 사람이. 그래서 그분은 아마 엄마를 좀 닮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화가 없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기가 약한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양친이 다 이렇게 기가 센 사람 같으면 정말 기가 세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기가 세고 한 사람은 기가 약하다면은 양쪽 섞여 나와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0달 동안 태교할 동안에 산모가 편안하고 이러면은 좀 강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성적으로 따르죠. 그는 멘델의 유전의 법칙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명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이분은 뭐죠? 이분이 약하기 때문에, 기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분이 어머님도 기가 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에 상당히 강하게 보입니다. 그죠?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의 야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약하니까 약한 모습을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지? 그런 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사람은요, 때로는 강한 사람이 약하게 보이는 이유가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범하고. 약한 사람은 뭐죠? 항상 촉을 세우고 있습니다. 약하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죠? 깨어있으니까 강박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강하게 보입니다. 그런 점도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운이라는 걸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뭐죠? 박정희 대통령은 언제 좋나면 운에서 그지? 화운과 모군에 좋아요. 그지? 화운과 모군에 좋아요. 이분은 겨울에 태어난 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은 초년에 뭐죠? 초년에 힘들었어요. 그지? 힘들었지만은 워낙 강하니까 밀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뭐죠? 좋아지는 거예요. 30년이 운이 상당히 좋아요. 전부 화로 가죠. 화, 목. 그런 면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때부터는 62세인데요. 이분이 62세에 돌아가셨는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때 운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해가
힘이었는가? 그런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제 운이 이쪽이 토인데요. 이때 운이 약해요. 이때 운이 왜 약하냐니까 이 부분이 이 화기를 더욱더 뭐죠? 힘을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지? 운이 약해진 거예요. 운이 약해지면 뭐냐면 이게 약해진 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라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써놓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살아 계신 분들이 그 애에 다 돌아가셔야 되죠. 그렇다면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어른들이 태어날 때는 형 동생이 있는데 갈 때는 뭐죠? 형 동생이 없다고요. 근데 한 날씨에 났다고 어떻게 같은 애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 끼워 맞추는 거죠. 이 애 뭐 때문에 뭐 돌아가셨다. 그건 아니라고 보죠. 그렇다면은 일단 운은 뭐죠? 이때부터 내리막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유추를 해보면은 무리수를 두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운이 없을 때는 꼭 뭐죠?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쪽에서는 일반인들은. 그지? 왜냐하면 그게 좋게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김정규가 뭐냐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각하가 총기를 잃었다. 총기가 옛날에 총기가 있었는데 예? 총기 있죠 이 사람. 총기 발달됐는데 총기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지? 총기를 잃었으니까 이제 뭐죠? 다 됐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운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차치철 같은 무지막지한 사람을 두는 거예요. 주변에 두는 거죠. 그렇게 그게 발단이 됐을 뿐이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을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주를 가지고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내년에 어떻게 그지? 그 저한테도 묻습니다. 요즘 전화가 많이 오죠. 내년에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하겠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뭐냐면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미 이분도 역시 운세가 뭐죠?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거죠. 이분도 역시 화가 좋아요. 이분도 역시 똑같이 여기가 뭐죠? 화로 왔어요. 30대, 40대, 50대. 60이 넘어가면서 뭐죠? 내리막길을 걷는 거죠. 다행히 3년을 버틴 것이 지난해 그전에가 뭐죠? 4, 5 위로 왔죠. 작년까지. 이게 버티게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올해 신유술은 뭐죠? 약해지는 거죠. 이분은 화가 좋은데.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내년에 뭐죠? 정유전이니까 이분은 상당히 뭐죠? 운이 이거와 더불어서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어려운 것이 어떤 식으로 어려운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죠. 없다고 봅니다. 그지? 지금 이 시점에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은, 그지? 나와 있지만 이것을 뭐죠? 정확하게 뭐죠?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지금 유튜브에 올려보시면 돼요. 그럼 내년 되면 뭐죠? 와, 정말 맞구나. 두리뭉술하게 말고 정확한 내용을. 그지?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무서운 얘기죠. 사주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사주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뭐죠? 뭐 흔히 말하는 애들이 막 사주 보러 와서 그럽니다. 좀 맞추면은 소름 끼쳐 그럽니다. 그런 소름 끼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지? 그 사람 출생에 태어났는 어떤 기질,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또 운세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학문일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뭐죠? 이 사주를 신비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시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번 맞으면 빠지게 되죠. 그러면은 점점 못 헤어나요. 이쪽에서. 그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 한번 모시면은 계속 모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주에서도 뭔가 있을 것이다. 신비주의로. 그게 사마림이죠. 그쪽으로 빠진다면은 불행만 있을 뿐입니다. 그지? 매일
사주 보러 다녀야 돼요. 여기저기. 심지어는 뭐죠? 서울에서 대구 용하다고 찾아온대요. 그런 취미를 가진 분도 있대요. 제가 명리를 오래 공부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참고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럼 이걸 자료로 우리는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자료로 쓴다면은 이 명리는 뭐죠? 사주, 명리학은 대단히 유용한 학문인데요. 샤머니즘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뭐죠? 마치 운명론자 혹은 그지? 역술인들이 또 스스로 그걸 만들었죠. 역술인들이 뭐죠? 정말 대단한 무시무시한 무서운 사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 여자친구들이 제가 눈을 쳐다보면은 제가 눈을 피해버립니다. 제가 척 보면은 그 사람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러죠. 제가 전혀 모른다. 걱정하지 마. 내 무서워하지 마라. 그 대신에 당신 생년을 맞추면은 너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앞으로 뭐죠? 운세의 상승이나 운세의 하향은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맹신하지 마시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너무 뭐죠? 샤머니즘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합리적인 생각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